OECD도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이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래 교육의 모델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2030 미래교육 혁신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인데요. 핵심은 두 개입니다. 능동적 학습과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어, 뒤따라가겠죠. 종속되겠죠. 그래서 이 OECD가 이 보고서를 발표했던 그 배경은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건 네, 인공지능의 가속화, 지구촌의 생태계 위협,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20세기 교육의 틀은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선진국 학습 기법이 바로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많이 하죠. 옛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그 칠판에 선생님이 4, 50분 계속 수업하는 방식은 지향하고 있고 이렇게 뭐 네다섯 명씩 이렇게 모듈식으로 해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조사하고 어떤 사람 발표하고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이 한국도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 역량을 개발해 가고자 하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지식 기반 학습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환경에 대한 변화인 거지 인간의 내적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에는 아니죠. 일단 환경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네, 프로젝트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어떤 기관이, 기업이 선진국형 수업 모델을 갖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뭐 계속 이렇게 뭐 지식 전달하고 저기 뭐 칠판에 판서하고 뭐 외우게 하고 네, 이런 방식은 이전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유명한 대학이 이제 미네르바죠. 네, 지금 하버드 대학 경쟁률을 넘어섰다는 한국도 서울대학 합격생이 그 포기하고 일로 가서도 유명해졌죠. 네, 이 학교의 방식도 아주 심플합니다. 능동적 학습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7개 대륙을 돌면서 6개월씩 프로젝트를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네, 한국, 서울에 머물죠. 한국이 가장 핫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능동적 학습 역량이 있는 친구를 뽑는 거예요. 왜? 대학교니까. 네. 어떻게 능동적 학습 역량을 길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친구들을 뽑는 거니까요. 초기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머리는 엄청 좋고 학점도 좋고 모든 걸 한데 이 능동적 학습,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문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잘 답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시키는 거는 잘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고, 나의 존재적 자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능력은 이런 거고, 내가 부족한 건 이런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기 어렵죠. 즉,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챗 GPT,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주는데, 핵심은 뭘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이겠죠. 그럼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네, 자신을 잘 알아야죠. 네, 자신을 모르면 일반적인 질문밖에 나오지 않죠. 앞으로 그런 인재는 인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한 4년 전부터 이런 다보스 포럼,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름을 만든 곳입니다. 세계의 어떤 경제,
세계 미래 흐름을 제시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유발 하라리, 이 사피엔스의 저자 같은 사람도 이미 2018년에 인간 역량의 혁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의 고유 역량이라는 게 뭘까? 라고 제시를 했냐면,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서지능, 정신적 회복 탄력성,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습니까? 네, how가 없어요. 석학들은 how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은 그렇게 되었는데, 자, 이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이게 원래 교육과 강사 출신이죠. 그래서 200년간 이어온 교육이 바뀌고 있다. 왜 200년일까요? 네, 산업혁명 이후로 이 퍼블릭 스쿨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은 200년입니다. 엄밀하게. 네,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과를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배우고 습득하는 방식.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시작되었던 200년간 공교육의 환경이 시작되었는데 더 이상 맞지 않다. 지덕체, 서구 교육 기반의 방식으로 왔던 이 공교육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냐? 강사 출신이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오히려 유발 하라리 교수보다. 기계와는 다른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 뭐지 이게? 가치. 아이가 어떤 가치를 갖는 거. 우리 앞에 서두의 오프닝에서 여기 그 비활여격 일지영재 그 초등학생 친구가 발표할 때 그런 가치와 신념,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길러졌을까? 네, 타고나는 것일까? 네, 길러질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좀 금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 컴퓨터의 역사를 쓴 빌 게이츠는 자기가 사실 컴퓨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 게이츠 가문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금지하겠다. 14세까지. 왜 14세일까요? 네,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 인간의 뇌가 가장 성인기 발달 과정 1차 셋업이 끝나는 그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제 100%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금지했다고 합니다. 왜냐? 네, 이게 중요하니까. 네, 아날로그적 감성, 그리고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인식, 네, 스스로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을 키우게 하려면 외부적 정보가 들어오는 스마트폰 스크린, 이것은 제약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죠.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방향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가 부상을 할수록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은 활용해야 되고요. 그럼 그 활용을 하는 주체는 이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만의 고유 기제, 이걸 오늘은 자연지능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 이게 이제 핵심이 돼야 된다. 어쩌면 여기 지금 여기 내교육 프로그램 저기 과정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스스로의 선택에 개인적으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모두가 입시 지옥에 국영수, 교과, 막 이런 것만 쫓을 때, 뭐 그런 학원도 보내실 수 있겠지만, 최소한 병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의미가 있죠. 뭐가 있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션 컨트롤, 네, 신체 움직임에 대한 조절. 신체 움직임, 여기 내교육 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오늘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체 움직임이 뭐가 인간의 고유 역량인가, 네, 이런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긍정 마인드, 네,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90%가 부정적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 내면의 그 무엇은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네, 부정을 선택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죠, 원래. 네, 상상. 우리 아이들 상상력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네, 영감, 뭐 여러 가지 통찰, 창의성, 언어.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유별나다. 그리고 핵심인 자의식, 셀프 컨셔스. 네, 내가 나라고 알아차리는. 네, 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독이 많은가? 왜 오늘 인공지능 앞에 챗GPT를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 뇌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이란 건 1950년대 인간의 마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델로 그것을 기반으로 네, 0과 1 디지털 세계가 출현한 겁니다. 디지털이 0과 1이죠. 온, 오프. 모든 디지털은 이 0과 1의 세계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반도체가 나중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IPS라고 하는데 이 기반이 어디서 왔냐? 인간의 마음, 네, 뇌에서 온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결국은 인간의 뇌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탐구, 그것에 대한 뇌에 대한 발전이 인공지능 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겁니다. 즉, 인간의 마음의 과학이 뇌과학인 거죠. 그래서 5, 60년대에 인간의 뇌 정보 처리 방식을 모델로 해서 컴퓨터의 초창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가서 인지과학,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에 대한 과학, 학문, 그리고 융합기술, IT, 이 I가 인포메이션이죠. 정보기술. 그리고 발달한 게 인지공학. 과학이 발달하면 그 다음은 공학이죠. 네, 기술적인 거. 그리고 내과학이 90년대에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2000년대 들어서 점프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결국은 휴먼 브레인,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인간의 의식 탐구, 인간의 기억, 몰입, 메타인지, 이런 학습 기제, 정서와 신체, 인지의 관계, 이런 상관성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면서 네, 나온 겁니다.